위원회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뉴스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시고 사건의 개요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BJ 별풍선 성매매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나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 BJ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혹시는 목격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뉴스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후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후봉이요. 그거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 인터넷 사정인지 서버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약간 좀 여러가지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제 했으면 일주일 만이 아닌데 자, 오늘에서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53회 본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강행군이 필요한데 지스타를 정말 긴 시간 동안 갔다 왔습니다. 호텔도 괜찮았고 지스타도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역시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까기 오랜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건 사고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53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제가 가끔 KT 고장 신고를 하는데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고 나오는데 원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꺼보기도 하고 다 해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000원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고객들한테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제는 요기요 사건이 있었는데 요기요에서 주문을 하는데 이제 주문하고 나서 일을 계속 하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거 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요기요 상담톡으로 문의했더니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분노를 참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기요 상담사가 연락을 했나봐요. 가게에다가. 가게 사장이 연락 와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선결제를 받고 배달을 안 해주는 행위는 이건 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식당에서는 그 2시간 반이 지나서 보낸 겁니다. 저한테. 일방적으로. 전 별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배달원이 그냥 문 앞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가서 내가 문자로 이거 빨리 회수 안 해가면 무단 투기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웬만해서는 그 배달원분들이 사고 날까봐 저는 전화를 안 하는 편이에요. 좀 오래 기다려주는 편인데 아니 어떻게 선결제 받고 2시간 넘게 2시간 반 거의 뭐 말 안 하고 있었으면 거의 뭐 세계 기록 세울 뻔했어요. 선결제 받고 그러니까 핑계는 하나예요. 누락됐다. 주문에서 누락됐다라는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 잘못이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저 근데 요기요의 신규 식당이 딱 이렇게 검색되면 맛이 어떤가 한번 먹쇼도 가끔씩 하니까 해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혹은 줄 아는 세상이.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제 목이 지금 상태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목감기 증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아무튼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제 오늘 그 방송 여러가지 서비스 제반 서비스가 다 최악인 상태라서 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까지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 바로 들어갑니다.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주요 사건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커뮤니티에 또 기사가 3건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가 사실 큰 사건인데 최근에 이재명 김부선으로 도배를 하더니 이번에는 해경궁 김씨인가요? 그 관련해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이제 어떤 세미나에 나왔다가 왜 좀 이 삼성 바이오에 대한 기사 좀 써달라. 왜 그게 중요한 사건인데 왜 안 써주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TV 시사방송에서도 삼성 바이오 사건을 이재명 해경궁 김씨로 덮으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수구 꼴통정당에서는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지금 삼성바이오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주군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을. 그래서 지금 국회도 예산 관련된 심사 들어가야 되는데 파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을 지켜라. 중앙일보 기사인데 삼성바이오 회계 해석 차이를 분식으로 결론. 금융당국의 정면 반박.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삼성을 대변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중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분식회계라는 것은 분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칠을. 우리가 화장빨이라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화장 전후가 나옵니다. 심지어 남자분이 화장을 해가지고 이쁜 여성으로 둔갑하는, 그래서 이 화장술이 거의 우리나라의 화장술이 변신술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가 회계, 그러니까 이거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나 이런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상장하면서 이 회계에 분칠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는 이게 분식이 아니라 그 뻥튀기 한 게 아니라 차이다. 해석의 차이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분식회계를 아는 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게 통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그거를 조중동이나 수구 언론이나 수구 단체나 수구 보수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삼성 바이오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무슨 공기업 그 부정 취업 뭐 이런 것들 뭐 국정감사하자고 지들 강원랜드 국정감사하자고 할 때는 CRE도 안 맥히더니 김경수 드루킹 특검으로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증서은의 결정 및 IFRS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바이오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분식회계라든가 뭐 횡령이라든가 뭐 비자금이라든가 해가지고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이런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이 재벌 그 대기업에서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 왜 지금 막 일부 수구 꼴통 언론에서 계속해서 경제 위기론을 내오냐면 바로 이 삼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돈을 쌓아놓고 고용을 안 하는 것이고 정규직 대신에 하청이나 제어청으로 헐값의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든 고용의 책임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의존율이 70%가 넘어섭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하고 간접으로 하청의 재하청, 제재하청 그리고 노조를 만들고 이렇게 뭐 투쟁하려고 하면 폐업시켜버리고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해외에 공장을 둬서 또 국내 그 고용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 수구 꼴통 애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한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못하는 것도.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재벌과 대기업에서 제대로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채용을 안 하니까 그 인력들이 다 시장에 쏟아져 가지고 자영업 한다시고 준비도 안 됐는데 식당이나 뭐 편의점 한다고 돈 다 끌어다가 개수작 떠니까 이 개인 가게 채무는 급증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 많은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식당 대충 하면 사람들 오겠지. 그런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개인 업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기업의 공장이나 업소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인력을 다 직접 고용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경제가 어렵다. 삼성바이오, 삼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도둑놈의 베이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나온 자료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 항상 금융위원회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증권선물위원회나 이런 쪽이 항상 삼성 편에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이거는 밝혀질 리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재용이 계속 승계를 했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삼성에서 제대로 된 회계 처리하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상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의 이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이 회사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그 책임, 그러니까 이 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은 삼성이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저는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상장 전에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해가지고 분식회계, 분치를 해가지고 뻥튀기 한 거다. 그게 금감원에서 확인을 여러 차례 했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큰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뭐 정부 이 입장에서도 뭐 삼성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서 국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삼성도 만만치 않지만. 그리고 국가하고 전면전 해가지고 잘된 그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당한 명분만 있다면 싸워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개그맨 최군 성추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커에 기사가 떠 있는데요. 자, 뭐 어차피
제가 말하는 걸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뉴커의 기사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와 파트너 BJ로 계약하고 활동 중인 개그맨 최군이 11월 19일 BJ 열매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지난 6월 8일 인터넷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클린 UCC는 부천 원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의 개그맨 최군을 BJ 열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2017년 2월경 당시 신인 여성 BJ였던 열매와 함께 술을 마시는 합동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한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 선물을 하자 열매는 감사 리액션으로 뒤로 돌아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었는데 최군은 이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손바닥으로 열매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군은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23일 BJ 열매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클린 UCC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클린 UCC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 개그맨 최군이 공개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박죄 혐의로 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검토하겠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인데 우리는 증거자료 영상들이 들어있는 USB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핵심 영상 외에 풀영상도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혹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서 족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 관련해 익명의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얻은 결과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행위에 대해서 시민단체 클린 UCC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많은 시청자 앞에서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간 놀라는 여성의 표정을 봐서 사전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최군이 열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최군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매가 나는 괜찮다. 나는 이걸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왜 성범죄,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왜 제3자도 인지했을 때 고발할 수가 있냐면 피해자가 자기 처해진 상황이나 위치 이런 형편들 때문에 직접 고소하기가 어려워서 그 공소시효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개그맨 최군이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 그 또 팬들도 그 채팅창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클린유씨 대표로서 개그맨 최군이 첫 번째 팩트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당시 영상에서 BJ 열매가 엉덩이를 맞고 나서 당황해하고 놀라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자, 지금 최군의 얘기는 열매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열매는 그게 성추행이 아니라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렇게 제3자 고발이 된 이유는 검사가 판단을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왜? 귀찮고 사건 많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겠죠, 수사기관에서도. 근데 이 지금 개그맨 최군의 열매 엉덩이 때린 사건도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클린 UCC에서 신고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6월 8일 날 접수가 됐으니까 무려 지금 한 4개월이 지나서 저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서는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다가 검찰 쪽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제대로 조사도 안 하냐라고 분명히 수사 지휘가 내려와서 아마 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무고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있고 피해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클린 UCC 대표가 개그맨 최군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날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그맨 최군하고 BJ 열매하고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술 먹는 합동방송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날조해가지고 개그맨 최군이 열매랑 술 먹는 합동방송에서 엉덩이를 때렸다라고 날조하는 거, 이게 무고죄입니다. 전 정말 돌대가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무고죄가. 무고죄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제가 아프리카TV 시사방송 그 유명한 진행자한테 무려 7건의 동시에 7건의 무고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가 판단을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뜨더라도 그걸 무고로 볼 수 없다라고 검사가 판단해가지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건 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고죄냐 아니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증거가 조작되느냐,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느냐, 이게 무고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송종국이었나요? 유명 남성 그 배우가 그 여자 기자인가 프리랜서 기자인가 그분하고 마찰이 이렇게 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여자 프리랜서 기자인가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자기가 뭐 당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날조된, 그래서 결국은 실형이 선고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무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혀 건덕지가 없고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허위로 내세워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뭐 하거나, 그 다음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무고예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이, 무고죄의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개그맨 최군이 열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사건이 없어. 아니면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했어, 조작했어, 대역을 쓴다거나 증거자료가 조작됐어. 아니면 증인을 전혀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을 짜맞추기 해가지고 정황을 맞춰가지고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소를 했어.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고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그 S양, 그 여비제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S양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자료가 조작됐어요. 근데 그때 S양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매니저가 줬는데 매니저가 준 거다,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그러니까 무고죄의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좁다. 그 사람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자꾸 뭐 악의적으로 그거를 짜맞추기로 그 편집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서 그러다니 풀 버전까지 같이 줬습니다. 대단한 착각인데요. 사실 확인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클린 UCC 대표로서 고발을 할 때 그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 그 장면, 그 다음에 그 장면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풀 영상, 이거를 같이 USB에 담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게 왜 협박이냐? 협박이죠. 무고죄를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고죄라는 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는데, 허위사실인 경우에. 근데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사실은 허위가 아니잖아요. 그걸 클린 UCC 대표는, 클린 UCC에서는 성추행이라고 본 거고, 공개적인 방송에서. 근데 그걸 무고죄로 하려면 그게 조작됐거나 사실이 아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내 마음에 들어와 봤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와 증인이. 근데 내가 앙심을 품고,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대표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한 거다. 내가 개그맨 최군만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최고다 윽박하고 엮인 게 뭐가 있는데? 최고다 윽박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퓨어디 성추행 사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결론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좀 여주지청에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고발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건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뭐가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변호사가 본인이 변호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고죄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화 키스신 같은 말 같지도, 그게 영화입니까?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아니 이게 영화예요? 연극이에요? 아니 영화 촬영 중에도 조덕재 사건처럼, 그 수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영화나 무슨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실제 그냥 합동 방송이었어요. 그 자료를 보세요, 본인이. 뉴커의 기사가, 옛날 그 기사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그냥 합동 방송이었어요. 술 먹으니까 19금은 걸었지만 시청자 수도 많았고, 그 별풍선이 터지니까 BJ 열매가 이제 뒤돌아가지고 엉덩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최군이 쳐다보다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인데, 이게 여비제이가 괜찮다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제이가 나는 뭐 알고 지내는 사이고, 계속 뭐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지내기 싫기 때문에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뭔 성추행이냐 그러면 여비제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의도치 않아도 그런 행위를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잖아요. BJ 열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개그맨 최군은 최군대로 이 성추행 의혹, 이 혐의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BJ 열매가 나는 친하기 때문에 괜찮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BJ 열매는 남자 BJ하고 합동방송할 때 그런 행위를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제 2차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아는 사이고 술 취해서 술 먹고 그런 거니까 나는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여비제이가 주장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2의 논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 BJ하고 합동방송할 때도 엉덩이 때리고 뭐 그런 성추행 행위가 있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냥 막 지른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변호사분이 있으면
변호사분한테 물어보고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다 하나하나 참작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이거 녹화 파일이나 이거 그대로 그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거 자료를 더 제출해야죠. 전혀 반성도 없고, 아니, 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이 아프리카 TV 서수길 체제하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BJ 봉준 보세요. BJ 봉준 저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그 요트 방송하면서 구명조끼 안 하고 한 거 비판했다고 해서 방송 열어놓고 그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팬들은 욕하고 있고. 그게 아프리카 TV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또 연말에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성범죄, 특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안 원하고는 그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중에 처벌에 관련된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많은 시청자 앞에서 다 큰 성인 여성 BJ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치는 가족들이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요, 친아버지가 자기 친딸, 다 큰 딸의 엉덩이를 그렇게 때려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친아빠가 다 큰 어디가 우리 가는데 다 큰 딸을 친아빠가 엉덩이를 세게 때려요. 그거 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비정상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해도 그렇고 이제 엄마나 할머니는 가능하죠. 엄마나 할머니 정도는. 근데 아버지든 오빠든 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삼촌이든 그런 사람이 다 큰 조카 엉덩이 때리거나 손녀 엉덩이 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혀 들어가요. 근데 아무런 친족 관계도 아니고 그냥 신인 여성 BJ와 파트너 BJ가 같이 합동 방송을 하면서 엉덩이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손바닥으로 엉덩이로 때렸는데 세게 때렸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BJ 열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연차가 되지만 신인 BJ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최고는 영향력이 아프리카 TV에서 세잖아요. 파트너 BJ는 아프리카 TV랑 계약한 직원이나 마찬가지고 주요 공식 방송의 MC를 보고 있고 서수길 대표나 간부급하고 친분이 있고 인기 있는 남성 BJ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나는 처벌 의사가 없다. 나는 그래도 친한 오빠니까 처벌까지는 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 그건 성추행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 열매까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남성 BJ하고 방송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해도 성추행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당해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심각한 거죠. 방송인 자격이 없는 거죠. 다른 여비제이들이나 다른 신인 여비제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다른 여비제이들도 합동방송하면서 그런 엉덩이를 뭐 하거나 연보성이 막 껴안는 것처럼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BJ 열매가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2차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친아빠가 다 큰 엉덩이 한번 때렸다고 가정 맞냐? 난 엄마가 나 엉덩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엄마가 다 큰 아들 엉덩이 때리는 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상식이라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다 큰 아들이
그 엄마 가슴 만지고 자면 별로 좋다고는 안 해요. 그런가 보다 그냥 가족 일이니까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나이가 든다는 거는 나이에 맞게 언행을 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다 큰 딸에 대해서 아무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든 게. 또 아들과 딸의 경우는 좀 뭐 어머니가 토닥토닥 할 수는 있겠지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컸네 하면서 엉덩이 때려봐요. 엄마가 어떨까요? 저놈의 얘 팬네가 미쳤나 이리와 K1을 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본인은 그냥 이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아들 중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스킨십에 대해서 그거는 다 큰 아들과 딸도 본인이 인격체로서의 성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도 싫다고 하면 하지만 딸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딸을 이렇게 안아주거나 뭐 악수하거나 손을 맞잡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족끼리도 명확하게 다 큰 아들과 딸 아니면 청소년 단계라도 나 이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하거나 그런 거는 똑같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딴 얘기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개그맨 최군이 BJ 열매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것은 팩트다. 허위가 아니다. 무고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법리적인 뭐 변호사님을 대동해도 상관이 없고 저는 1대2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고다 윽박 사건도 그 여성 유튜버 POD가 공식 방송 사전에 그 자기 회사 사람들이랑 운영자랑 최고다 윽박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 비공개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막 드립이라든지 사전에 양해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최고다 윽박이 마늘 먹는 미션 하다가 만약에 마늘 다 못 먹으면 다음날 JTBC 워너비 촬영장에 골룸 복장으로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좀 그런가 보죠. 그래서 갑자기 물타기를 하더니 갑자기 뽀뽀를 해라. 키스를 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POD는 끝까지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최고다 윽박이 그럼 썸네일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낚시하는 썸네일만 따겠다. 그래가 계속 조르니까 공식 방송에서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썸네일만 따자라고 했는데 눈을 감으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입술에다 키스를 했죠. 근데 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하고 추접한지에 대해서 그래놓고는 그 코미넴은 뭐라고 했냐면 입술에 이건 뽀뽀지 키스가 아니다. 그래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뽀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키스를 어린애들이 할 때 귀엽게 표현하기 위해서 뽀뽀라고 하는 것이지 입술에다가 쪽 하든 그러니까 좀 진하게 하는 것을 딥 키스라고 하잖아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볼에다가 키스할 수도 있고 입술에다가 할 수 있는 입술 키스가 맞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연인들끼리 진하게 할 때는 딥 키스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방송의 시청자들은 성추행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개그맨 최군이 이 경찰 조사 받고 나서 전혀 반성이 없이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 제출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일베 여친 인증 터질 게 터졌는데요. 일베를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안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없앨 건덕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소라넷이나 밤토끼보다 더 심각한 게 일베 아니겠습니까? 일베에서 여친 불법 인증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성기 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일베 여친 불법 촬영 사이트 폐쇄론 증가 바른미래당 솜방망이 처벌 맞아요. 노출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여친 전 여친 얼굴 드러낸 인증사진 잇따라 게시
대부분 촬영 개시 등의 동의 거치지 않은 몰카 추정, 경찰 수사 방침에 초범 처벌 약해 정보 공유도, 모르는 사람 넘어 지인들까지 성적 대상으로, 내부에서 선구자로 인식, 죄책감이 없이 남성 연대, 한국도 과거와 달리 인증 문화 오래 못 갈 것.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일베가 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제가 옛날에 별창 특강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도 초중반까지 성기 인증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성기 인증하거나 자위 인증하거나, 여성들까지도 여고생, 여중생들도 나와가지고 가슴을 까거나 성기를 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문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워마드나 일베를 폐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사이트가 생기면 또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폐쇄를 하면 되겠죠. 난 이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일베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의 흑역사고 아주 더러운 역사고, 워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폐쇄를 해서 다시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뭐 우리가 커뮤니티나 이런 걸 쉽게 폐쇄는 안 되겠지만 이 일베나 워마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는 공론화, 뭐 예전에 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제도라든가 이럴 때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일베와 워마드를 폐지하는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좀 창설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동안의 만행, 일베의 만행들이나 워마드의 만행들을 조사하고 증거조사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그런 사이버 투표, 공인인증서를 통하거나 여러가지 핸드폰을 통해서 국민들의 좀 전체 국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저는 분명히 과반 이상이 폐쇄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베 사이트와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원회 창설을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 끌면 안 돼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찬인의 징역형. 요게 또 대형 사건인데 제가 조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 취재를. 이 BJ 찬이라고도 하는데 유튜브에 찬이라는 또 유튜버가 따로 있어가지고 찬이네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BJ도 뭐 아시다시피 그 선박 청소회사 경리가 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그 가장 많이 쐈던 그 BJ인데 수억 원의 별풍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걸 이제 선박 청소회사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려고 소송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 BJ 찬이가 특수상해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문환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찬이네, 유튜버 찬이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했다. 또한 찬이네는 임방겔 커뮤니티에 자신이 대마초 관련 문제로 구속되어서 2달간 구치소 생활을 한 후 사회로 돌아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BJ 찬이네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비모 씨에 대해서 이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비모 씨의 왼쪽 턱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그은 혐의도 받고 있었다. 찬이는 비모 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비모 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모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BJ 찬이네는 1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찬이네가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트리밍 전용 채널에서 입장을 한 10분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설득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설득력이 없어서 항소심 사건 번호만 알면은 제가 취재를 하고 싶은데 사건 번호를 알아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지방법원이니까 옆에니까 그 다음에 또 김정혜 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천지방법원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자 아무튼 이 찬인에 관련된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가 가능한 분은 꼭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재를 더 해서 자 아무튼 뭐 까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 6호 기사 보시면 그 찬이가 올린 그 자기 해명 글과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5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터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사이버 명예훼손도 5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방송에서 명예훼손을 하니까 그걸 같이 한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고가 있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후에 방송에서 명예훼손을 또 한 상황에서 화가 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같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여비제의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GP 파괴. 북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철거하기도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폭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께 동부 중부 서부 전선에서 약 4분간 동시다발 폭파. 폭파 중 파편 50m 이상 치솟아 흔적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돼.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북한이 그 DMZ에 초소가 우리나라보다 많대요. 근데 그걸 같은 비율로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느냐? 요건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초소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를 같은 숫자로 맞추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철거를 하겠지만 합의를 다 철거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GP를 철거하는 대신에 그 사이 다 제거하기로 한 뒤 위치에는 안보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또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평화협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이런 걸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에 나와 있는 특파원, 여기는 평양이다. 남조선에서는 깨작깨작 철거한다며 용역들이 애깨나 쓰고 있지만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폭발 화력을 이용하여 모두 개박살내고 있다. 이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모두 개박살을 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양의 통신원인데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서는 핵 협상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좀 우리가 한 게 있으니까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기 다음 중간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새우 젖대지 말고 빨리 북미 정상회담. 지금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느냐, 올해 안에 이제 답방을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은밀하게 북측하고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DMZ에서 이런 그 GP나 이런 무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자연 생태 보호 시설로 좀 만드는 것도, 그래서 전 DMZ를 남북한이 종전선언이 안 났더라도 국제 평화 공원으로 지정해서 나무도 좀 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계에 지금 멸종위기 정도 지금 DMZ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 안 해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민성의 숨겨진 딸. 참 무슨 요새 제가 그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을 보면요 막장 드라마예요. 갑자기 막 딸이 생기고 막 얘 누구지? 내 딸이요. 뭐 이러면서 난리 지랄 브루스인데 정말 막장 드라마의 한 편을 볼 수 있는
BJ 민성의 숨겨진 딸입니다. 숨겨진 딸. 자, BJ 민성 숨겨진 딸과 문란한 일본 방송 논란. 그러니까 좀 이제 사실 그 BJ 민성이 일본에서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서 섭외 방송하면서 일본 여성들과 막 뭐 키스하고 껴안고 막 뭐 옆에 누워 있고 옌병 땜병 그냥 온갖 선정적인 방송을 다 해가지고 솔직히 일본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방송이다. 그리고 혐한을 부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여성과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애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또 확인이 돼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일본 야킹 방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BJ 민성의 숨겨진 딸 리나를 개인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애초 민성이 딸을 공개할 때 설명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아이 엄마 메이짱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이짱은 민성이 일본 여성들과 지나친 스킨십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의심을 했고 BJ 민성은 이에 대한 의심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해 결국 서로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BJ 민성은 논란에 대해 해명을 통해서 처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겼는데 수중에는 10만원 밖에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미친듯이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을 했다. 그러나 이후 건강도 나빠지고 안 좋은 사건들도 생기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 리니가 생기면서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야킹 방송 특성상 미리 공개할 수 없었던 점은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봐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다. 메이짱이 8월에 일본에 와서 크게 싸웠고 헤어지자고 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겹치면서 멘붕에서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혼자만의 시간 가졌다. 메이짱이 후에 그걸 알게 돼서 해명하라고 해명 안 하면 같이 못 산다고 했다. 나는 결백하다고 카드 내역을 인증해도 CCTV도 못 보고 밥을 비싼 걸 먹었는데 2명이 먹었는지 어떻게 하냐며 결국 메이짱은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다. 지난 10월에 카톡으로 다정하게 대화하다가 메이짱이 레미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을 보냈고 황당한 소리라고 읽고 답장을 안 했다. 리나를 낳아준 애엄마에 대해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메이짱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아무튼 요거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메이짱의 주장에 따르면 민성님 거짓말 너무 많이 하셔서 해명합니다. 미혼 불안이. 자꾸 리나 엄마 중간중간 좋게 해주면서 제 입막음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성님과 계속 같이 살았고 8월 말에 나왔습니다. 리나 태어나고 조금 있다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힘들게 다 키웠고 민성님 방송 핑계로 집에서 쉴 때도 단 한 번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기 한 손에 안고 한 손으로 가스불 앞에서 민성님 밥하고 있었는데도 아기 한 번 받아준 적이 없었던 그가 아기 엄청 위했던 척 하다니 내 딸이 이쁘다고 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항상 짐짝처럼 취급했고 리나 운다고 뺨 발바닥도 맞은 적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요. 아기 키우기 위해 돈 벌었다고요? 시작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한테 돈 쓴 거 하나 없습니다. 아기는 얼마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금치 3,000원어치 사 먹고 남는 거 다 버릴 거 유기농량 아주 적지만 3,000원짜리 사다 먹이고 싶은 건데 그것도 뭐라 할 정도였고 그러면서 자기는 방송하느라 힘들다고 소고기 밖에서 맨날 사 먹었죠. 생활비도 아기 1년 6개월 될 때까지 받은 적 없고 그 이후에도 50 받았고 거기서 공과금 내고 아기랑 저랑 먹고 살고 시아버지가 가끔 장 받아주셔서 보태서 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거 없어요. 민성님이랑 살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 미래, 돈, 아기 끝까지 지키려 했던 가족까지요. 4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면서 위자료 한 푼, 돈 한 푼 안 줘서 맨몸으로 나와 경력 단절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으며 몇 개월째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레미와 유미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적어도 제가 그 집에 살 때까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했겠죠. 저는 진짜 아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기 아빠이기 때문에 못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기를 방송에서 이용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면 이 글을 믿으실 것 같아서 밝힙니다. BJ 메이짱이 아기 엄마입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민성님이 아니라 아기한테 피해가 갈까봐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억울하네요.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도 올 수 없어 울고 있는 저만 너무 억울하네요. 하. 아기를 방송에 이용해 먹다니 너무 화가 나서 글 남깁니다. 아기와 엄마를 떼어놓고 얼굴이 참 두껍네요. 민성씨 조용히 방송하다 마무리하고 열심히 살길 바랬는데 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글은 아프리카TV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BJ 민성은 숨겨진 딸을 공개하기 전에도 일본에서 여성들을 섭외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을 해 논란이 많았던 BJ였다. 일본 방송에서 민성에 대해 다룰 정도로 혐한을 불러일으키는 BJ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지만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연말에 상까지 준 적도 있었다. 아프리카TV에서는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는 커맨드 지커, 거루 등 유부남 BJ들도 대놓고 합동방송을 통해 여성 게스트들과 문란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여성 시청자는 어떤 여자가 남편이 돈 벌어온다며 일본 여성들과 키스하고 껴안고 별짓 다 하는데 참을 수 있겠는가. 아이가 어렸을 때 민성이 했다는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애 혼자 기르는 엄마도 있는데 힘들다고 혼자서 잠수 타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하는 걸 누가 믿겠냐. 믿겠나. 대놓고 방송에서 키스하고 껴안고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겠다며 비판을 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려다가 사진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민성이 했던 과거 일본 여성들과의 방송 사진이 있습니다. 네. 키스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입술 닦아주고 키스하는 거 뒤에서 웃고 키스하고 같이 있고 키스하고. 그러니까 이 BJ 민성의 일본 여성 게스트와의 방송은 키스하고 껴안고, 네. 이러니까 혐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뉴커의 기사가 있으니까 마이클 콜레오누는 뭐 얘기만 하면 부러워. 너는 유영철도 부럽냐? 유영철도 부러워요? 자, 하여튼 민성 숨겨진 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딸 사진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김정의 집 점거. 자, 지난 11월 14일 날 전 남편하고 합동방송을 했었죠. 일주일 안에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1, 2, 3, 4, 5, 6, 7, 21일, 내일 수요일이 진오렌 버핏, 그 다음에 가세, 구맥진이 퇴거해야 될 기간입니다. 근데도 지금 3명은 준비도 안 하고 계속해서 비비적거리고 있죠. 진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자기 집도 아닌 집에서 어떻게 집주인도 구속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강아지도 남편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애초에 김정혜 씨가 원했던 방향은 뭐냐면 이 자기가 나올 때까지 이 3명이 그 집에서 그 집을 제공한 대신에 관리비도 내고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세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그런 식으로 버텨주길 바랬는데 얘네들은 김정혜를 팔아서 모금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이속만 계좌와 투네이션으로 후원만 받고 사실상 구맥진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돈 내놓기 싫다고. 왜 내놓냐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김정혜 씨가 뭐 소문에 의하면 면회도 이제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그들의 본심을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대한 김정혜 집에서 김정혜 파리 하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시청자들한테 그런 게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 내일이 마감이니까 이거는 뭐 전 남편을 동원하든 지금 일단 전 남편이 만약에 김정혜 씨한테 뭐 이렇게 대리권을 행사를 받았다면 계약서가 전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사람들 그 부르는데 경찰들을 동원해도 되고요. 자, 내일 3명을 김정혜 집에서 퇴거시키는 방법 세션 1 따밤. 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계약한 집안에 원하지 않는 3명이 무단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지구대가 와가지고 알아서 끌어냅니다. 만약에 퇴거 명령에도 안 하게 되면 무단 침입으로 처벌까지 가능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공권력을 동원하기가 그러면 한 2명만, 등치 좋은 2명의 친구만 부르면 됩니다. 불러가지고 자, 그 상황을 한번 미리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장 상상 영상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나가는 날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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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하세요. 시바 시바. 저기 진영기 씨죠? 예, 제가 진영기입니다. 예, 지금 저 신고가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왜 내가 이 집 내 집인데 나갑니까? 아, 이거 본인 집 아니고요. 계약자가 따로 있으셔가지고요.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놓으십시오. 네, 요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저 갈 데 없어요. 일주일 안에 나간다고는 했는데요. 집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나요? 왜 그래요? 저 적금 2,500만원 뻥이라고 했잖아요. 헌증이라고요. 누구세요? 김정희 씨가 없습니다. 소개팅 하겠습니다. 예, 3명 잡아서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 남편이 좋은 말로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더 퇴거 안 하게 되면 경찰 불러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매몰차게 끌어내가지고 가수 소찬희 씨 불러가지고 잔인한 전 남편이라 나를 욕하지는 마. 한 달 동안 공짜로 먹고 똥 쌌으니까 방세도 안 내, 관리비도 안 내. 언제까지 여기가 네 집이야? 네, 그러면서 바로 그냥 끌어서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염치도 없고 정말 생각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버피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고야 블루 뭐 00인가요? 5인가요? 블루님, 네, 유튜브 슈퍼챗에서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길라그네은님도 아까 2,000원인가 후원해 주셨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잔인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잔인하게 질질질 끌고 가서, 자, 구매액진 관리비가 160 중에 아니 조금씩 갚아도 돼요. 그래도 이게 아예 떼먹을 생각으로 하면 쫓아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받은 걸로 충분히 다 메꿉니다. 지금까지 받은 걸로도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3명이 합치면. 그럼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원래 김정혜 씨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니들이 조금씩 월세도요, 어느 정도 내고 빨리 다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집주인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납입해가지고 빨리 납부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게 사정이 있다. 사정 얘기하면서 그 집주인이 갑자기 지금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기간 줍니다. 어느 정도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자, 갑자기 트위치 TV가 에러가 났나요? 코드 번호가 나오고 갑자기.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에러가 나서. 저건 또 갑자기 왜 에러가 나 또.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공 김씨.
예, 요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인터넷의 전체적 문제가 아니겠죠. 인터넷 또 나갔나 보다. 어떡해. 또 인터넷이 나갔나? 또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게 인터넷이 또. 아이고야,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채팅 연결이 해제됐습니다. 인터넷이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도대체. 자, 방송 지금 안 나가고 있죠? 미치겠네 진짜로. 자, 팝콘TV 제 방송 소리 들립니까? 지금 유튜버하고 무슨 문제지? 골치 아프네. 지금 저 트위치 TV하고 유튜브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이 아닌가 보네요. 자, 일단은 방송을 좀 종료해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을 좀 긴급하게. 트위치 유튜브 잘 되고 있다고요? 무슨 문제예요? 제가 인터넷 다 끊겼는데 뭔 개소리야 또. 못 살겠네 진짜. 아유. 폰 다 끊기고 지금 접속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잘 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자, 일단 방송을 좀 종료를 하고요. 예,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고요. 인터넷 연결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공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